TBS 4시의 발견. अब हम उड़ान भरने टेक ऑफ के लिए तैयार हैं। कृपया सुनिश्चित करें कि आपने अपनी सीट बेल्ट ठीक से बांध ली है। 여름 오후에는 시간이 조금 느슨하게 흐릅니다. 분명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어느새 서너 시가 되어 있고 잠깐만 누워 있겠다고 눈을 감았는데 일어나 보면 방 안의 빛이 조금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돌아가고 창밖에서는 매미가 지치지도 않고 울고 있는데 나만 잠시 여름의 한 장면을 건너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낮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에는 지금이 몇 시인지 잠깐 가늠되지 않습니다. 아직 꿈이 조금 남은 듯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이불 속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선풍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 한 조각이나 얼음이 든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죠. 낮잠에서 깨어난 뒤에 오후는 조금 특별합니다. 하루가 한 번 더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은 시간을 천천히 보내도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여유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오늘 작은미미님은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큰미미와 여러분이 조금 더 오붓하게 한여름 오후를 보내게 됐는데요. 늘 옆에 앉아있던 짝꿍이 없어 조금 낯설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들어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의 낮잠부터 바쁜 하루에 슬쩍 끼워 넣은 10분의 짧은 잠까지 오늘은 낮잠이 남겨놓은 기분 좋은 나른함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미미입니다. 빛이 그림자를 낳고 그림자가 시원하달라고 시원하다가 난 기분 좋다가 꾸벅꾸벅을 낳고 꾸벅꾸벅이 꿈을 낳고 꿈이 기쁘다를 낳고 기쁘다가 난 싱글벙글이 당신을 부르고 야야야야야야 당신이 나를 깨워주고 우린 서로 웃었네 달콤한 낮잠이네. 빛이 그림자를 낳고 그림자가 시원하달라고 시원하다가 난 기분 좋다가 꾸벅꾸벅을 낳고 꾸벅꾸벅이 꿈을 낳고 꿈이 기쁘다를 낳고 기쁘다가 난 싱글벙글이 당신을 부르고 야야야야야야 당신
첫 곡 강산의 낮잠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하자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크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초인 것 같은데요. 작은미미님이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를 떠나서 오늘은 저 혼자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스튜디오가 조금 넓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사연으로 빈자리를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자리가 좀 많이 허전해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 낮잠 좀 주무셨나요? 저는 낮잠을 자고 나면 개운할 때도 있는데 너무 푹 자서 눈을 떴는데 지금이 아침인가? 저녁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름 오후에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잠드는 그 기분은 다른 계절의 낮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는 낮잠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여름에 실컷 잤던 낮잠. 여름방학 때마다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몰래 눈을 붙였다가 들킬 뻔한 이야기. 그리고 딱 10분만 잤는데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던 순간. 반대로 너무 오래 자서 밤잠을 완전히 놓쳐버린 경험까지 낮잠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해드리는 저매추 코너 걱정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복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말복인데요. 그 말복 앞두고 제가 준비한 최강의 한상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미미의 메뉴보다 내 메뉴가 훨씬 낫지. 오늘도 저매추 실망 예약이다. 이런 분들 잠시 뒤에 도전장 보내주세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 1시간은 낮잠에서 막 깨어난 오후처럼 느긋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낮잠 이야기 나눠볼게요. 호추스의 잠꼬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봄과 이불 속에서 잠들 때 당신은 음악이자 춤이에요. 뜻모를 말기를 내내 중얼거려도 당신의 말은 시가 되네요. 깨어나면 기억 못하고 말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의미가 담긴 말들이에요. 방금 잠든 나를 깨우는 당신의 화려한 잠꼬대는 우리가 봄과 이불 속에서 잠들 때 당신은 음악이자 춤이에요. 이리저리 뒤척이는 당신은 지금 춤을 추나요? 깨어나면 기억 못하고 말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의미가 담긴 몸짓이에요. 방금 잠든 나를 깨우는 당신의 화려한 잠버릇은 오늘 밤 날 잠 못 들게 해요. 피곤했던 너의 두 눈은 딱 붙어버렸고 한쯤 잠이 든 것 같은데 넌 말이 많고 웃고 떠들다 밤이 새 깨어나면 기억 못하고 말겠지만 나에겐 커다란 의미가 담긴 말들이에요. 방금 잠든 나를 깨우는 당신의 화려한 잠꼬대는 깨어나면 기억 못하고 말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의미가 담긴 말들이에요. 방금 잠든 나를 깨우는 당신의
포추스의 잠꼬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제가 혼자 있는데도 아마 더 걱정되셔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5145님께서 올해 안에 다 맞출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1000피스 퍼즐 맞추기. 마침내 오늘 마지막 조각을 딱 맞췄습니다. 며칠이고 꼼짝 않고 앉아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느라 눈도 침침하고 어깨는 뻐근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네요. 지금은 드디어 완성된 퍼즐에 액자 코팅약을 슥슥 바르며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제 행복, 이 성취감을 큰미미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도 꼭 나누고 싶어요. 출석합니다. 오늘도 5145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피스 퍼즐 저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집중하셔서 1000피스나 다 맞추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동안 1000피스 가능할까요? 그리고 금수님께서 나른한 오후에요. 어우 졸려라고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금수님.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죠? 그래도 나른한 오후입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나른한 오후 저희 방송과 함께 살짝 낮잠도 주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마리님께서 미미시스터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오늘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께서 1:1 PT를 받으며 식단까지 관리받는 중. 떡볶이집에서 트레이너 쌤을 만나 스파르타식으로 40분이나 운동을 더 하고 왔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약간 화들짝 놀라면서 익숙한 얼굴이 갑자기 낯선 장소에서 나타나죠. 트레이너 쌤한테 굳이 보내지 않은 식단 사진이었는데 떡볶이를 딱 들켜버리셨군요. 40분 정도면 떡볶이 칼로리 다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트레이너 쌤과 추억 하나 쌓는 거죠. 소연이 아빠님 PT 화이팅입니다. 3117님께서 늘어지게 낮잠 자고 싶어졌어요. 혼자 살 때는 여름 휴가 때 집에서 불 다 꺼놓고 낮잠만 자면서 시간 보냈었는데 그립네요. 작은미미님도 그러고 계신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작은미미님 어디선가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뭔가 지금 듣고 계신다고는 약속을 하셨지만 아마도 낮잠을 자거나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또 여름방학이니까 놓아드려야죠. 김갑규님께서 대국민 낮잠 권장 특집인가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졸린 낮잠 말고요. 살짝 한 10분만 졸다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온몸의 에너지가 다 채워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낮잠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8528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도 출첵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문자를 못 보낼 때가 많지만 항상 한쪽 귀로는 미미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고 8528님 감사합니다. 뭔가 손님이 오시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 시간 나실 때 들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8528님. 김처복만이님께서 반가워요 미미시스터즈 큰미미님 그리고 어디선가 듣고 계실 작은미미님. 가을 하늘 뭉게구름이 아름다운 날이네요. 저는 운동 후 낮잠이 제일 좋더라고요. 운동 후에는 낮잠 자야지 생각 안 해도 그냥 스르륵 잠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할 때는 그냥 낮잠은 무조건 필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 후 낮잠 이번 주에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처복만이님. 소연이 아빠님께서 낮잠은 아니지만 회사가 멀어져서 지하철로 1시간, 통근버스로 50분 걸리는데 출퇴근길 쪽잠이 하루 피로를 씻어줘서 좋네요. 출퇴근길에 이 50분 풀로는 못 주무실 것 같고 한 2, 30분 이렇게 쪽잠 주무시면 하루 피로를 또 싹 씻을 수 있죠. 특히 집에 올 때 그렇게 하루 피로를 살짝 씻고 나면 저녁이 더 맛있어지는 그런 마법. 소연이 아빠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금수님께서 마침 낮잠 자다가 라디오 들을 시간이라 알람 듣고 깼어요. 와우, 저희 라디오 시간 알람을 맞춰두셨군요. 금수님 칭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폭염 때문에 낮잠 자고 밤에 깨어있는 습관이 들어버렸네요. 맞아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항상 시에스타라고 해서 한 2시에서 4시 오후에 자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 여름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한국이지만 너무 더워서 계속 그렇게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에 자게 되는데 다시 이제 살짝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조금 시계를 돌려봐야겠습니다. 금수님도 화이팅입니다. 미역 씨께서 와웅 우리 큰미미 혼자 너무 잘하네요. 아, 작은미미님이 보내주셨네요. 낮잠 자기에는 큰미미 목소리가 너무 발랄해서 어서 같이 놀러 나가고 싶어지네요. 아, 작은미미님 왜 안 놀고 라디오 듣고 계십니까? 청취자분들이 자기를 잊을까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셨으면 노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청취자분들과 오붓하게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미미님. 소연이 아빠님께서 잠깐 자다가 부장님 인기척을 느끼고 업무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요. 얼굴에 자국이 남아있어서 딱 걸렸어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슬프고 부장님께 혼나서 서럽네요. 아,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엎드려서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연기를 하시다가 얼굴에 자국이 남아 있으셨군요. 그럴 때는 뭔가 굉장히 하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목소리로 아, 부장님, 네,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조금 더 한층 높여서 말씀을 걸어도 걸렸겠죠. 어떡해요? 뭐 할 수 없죠. 소연이 아빠님도 화이팅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낮잠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출퇴근길 낮잠이라든지 운동 후에 낮잠, 그냥 까무룩 잠드는 낮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행 가서 즐기던 낮잠들이 가장 항상 먼저 떠올라요. 사실 제가 평소에 낮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빨리 잠들지 못해서. 근데 여행지에서 신나게 즐기다가 낯선 방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느새 잠이 들기도 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꼭 운동 끝나고 돌아온 것처럼 피곤한 줄도 모르고 까무룩 이렇게 잠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 때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꼭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인 거예요. 방 안에는 주황색 빛이 길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일행들은 어느새 각자 일을 하거나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소리가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푹 자고 일어나서 몸은 엄청 기분 좋게 나른한데 내가 잠든 사이에 뭔가 즐거웠던 하루가 조금 멀리 가버린 것 같아서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의 낮잠은 늘 노을빛이 함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분 좋음과 아쉬움이 잠깐 섞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모든 낮잠이 또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낮잠에도 분명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딱 10분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성공한 낮잠. 아니면 잠깐 눈만 감겠다고 누워있는데 눈을 떴는데 해가 져 있고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 쌓여있는 이런 대형 사고 같은 낮잠도 있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분명 쉬려고 잤는데 몸이 더 무겁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하고 여기 어디지? 지금 몇 시지? 이런 낮잠들. 그리고 낮잠 즐기는 장소와 자세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대로 침대에 누워야지만 낮잠이 오는 분도 있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야지 낮잠 맛이 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상에 엎드려서 팔에 얼굴 자국 남기며 자는 낮잠, 버스나 지하철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기적처럼 눈을 뜨는 낮잠. 여러분은 어떤 낮잠을 즐기시나요? 가장 기분 좋았던 인생 낮잠, 눈을 떴더니 저녁이라 당황했던 대형 낮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했는지 더 피곤했는지 혹은 저처럼 이유 없이 조금 허전했던 적이 있는지도 들려주세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매주 이 시간이면 작은 미미님과 저 큰 미미가 서로 준비한 메뉴를 앞에 두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작은 미미님은 여름방학 중입니다. 그렇다고 점액추까지 방학을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코너를 제가 혼자 조용히 넘길 리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결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먼저 자신 있게 메뉴 하나를 내놓고 청취자 여러분이 그 메뉴에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을 버틸 수 있도록 제가 고르고 고른 말복 최강의 한상을 준비했는데요. 큰미미의 메뉴로는 이 더위를 이길 수 없다. 말복에는 무조건 이걸 먹어야 한다. 이런 분들 여러분의 도전 메뉴와 강력한 추천 이유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씩 들어보고 과연 오늘 저녁 마음이 흔들리는지 겨뤄보겠습니다. 물론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제 메뉴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과연 저의 온갖 트집을 뚫고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을 메뉴가 등장할까요? 말복 최강 한상 큰미미를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름 낮잠에서 막 깨어나면 분명 배는 고픈데 입맛은 아직 잠들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가지 맛으로 끝나는 음식보다 차갑고 담백하게 시작해서 새콤하게 입맛을 깨우고 따끈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한 국물로 몸속까지 깨워주는 한상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번 주 금요일은 말복, 낮잠 한숨으로 잠깐 기운을 충전했다면 이제 제대로 먹고 남은 여름을 버텨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회부터 탕까지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입니다. 우! 여러분.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는 여러분. 민어회 몇 점 먹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포식으로 민어 한 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갑게 먹고 새콤하게 먹고 노릇하게 부치고 마지막에는 뜨끈한 국물까지 끓여 먹자는 겁니다. 먼저 커다란 접시에 민어회가 등장합니다. 희고 도톰한 살 위로 은은한 분홍빛이 돌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뱃살과 지느러미 쌀까지 부위별로 가지런히 놓여있네요. 민어회는 광어나 우럭처럼 입에 넣자마자 나 쫄깃하지 하고 달려드는 회가 아닙니다. 두툼한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 부드러운 살 사이에서 고소한 기름기와 감칠맛이 뒤늦게 아주 점잖게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담백한데 씹을수록 맛이 또렷해지는 회죠. 특히 뱃살은 희고 반질반질한 것이 혀에 닿으면 녹진하게 풀어지면서 고소한 맛을 길게 남깁니다. 그 옆에는 민어의 별미 불회와 껍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얗고 반투명한 불회를 기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처음에는 탱글탱글하고 쫀득하게 씹히다가 점점 고소하고 끈끈한 감칠맛을 남기고요. 마치 껌 같기도 하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껌 같은 그런 식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짝 데친 껍질은 오돌오돌하면서도 쫀득해서 부드러운 민어살과는 전혀 다른 재미를 줍니다. 한 마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감이 나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담백한 회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번에는 빨간 양념에 버무린 민어회 무침이 나옵니다. 아삭한 오이와 양파, 향긋한 미나리 사이로 두툼한 민어살이 씹히고 새콤달콤한 양념이 입맛을 번쩍 깨워줍니다. 낮잠에서 깬 몸은 아직 조금 느릿느릿해도 입 안만큼은 여기서 완전히 기상 완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달걀 옷을 곱게 입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진 민어전. 젓가락으로 한 점 집으면 보드라운 살이 촉촉하게 결대로 갈라지고 입에 넣으면 따끈한 민어살과 고소한 달걀 향이 포슬포슬하게 퍼집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얹으면 또 살짝 기름진 담백함과 새콤함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차가운 음식으로 깨어난 입맛을 이번에는 따끈하고 부드럽게 채워주는 거죠. 이쯤 되면 이미 충분히 호사스럽지만 민어 코스는 탕을 먹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침고요. 살을 발라낸 큼직한 대가리와 뼈, 꼬리를 냄비에 넣고 푹 끓이면 국물 위로 민어 기름이 동글동글 떠오르거든요. 맑게 끓이면은 생선국인데도 마치 고깃국처럼 깊고 진한 맛도 나고 된장과 고춧가루를 풀어 매운탕으로 끓이면 고소한 국물 끝에 칼칼한 맛이 착
달라붙습니다. 밥 한 숟갈 말아서 뼈 사이에 남아있는 살까지 야무지게 발라먹고 나면 올해 여름 막바지도 이제 한번 견뎌볼만 하겠다 하는 든든함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차가운 회와 쫀득한 불에 오돌오돌한 껍질로 시작해서 새콤한 회무침으로 입맛을 깨우고 노릇한 민어전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마지막 뜨끈한 민어탕으로 몸속까지 기운을 불어넣는 한상. 낮잠 한숨으로 잠깐 충전하고 제철 민어 한상으로 제대로 기운을 채운다면 남은 여름도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말복에도 딱이고 여름 낮잠 깬 뒤에도 딱인 메뉴. 말복 최강 한상 크미미를 이겨라. 저는 회부터 탕까지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로 왕자를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오늘 정말 자신 있거든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금미미의 어떤 도전 메뉴보다 여러분의 도전 메뉴를 들어볼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껏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복에 먹고 싶은 메뉴와 제 마음을 흔들 강력한 추천 이유를 보내주세요. 단순히 삼계탕이요, 장어요 이렇게 메뉴 이름만 보내시면 이기기 어렵겠죠.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한 입 먹었을 때 왜 기운이 번쩍 나는지, 제가 지금 당장 민어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메뉴를 먹으러 달려가고 싶을 만큼 생생하고 침고이게 맛있게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온갖 어깃장을 뚫고 나야지만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을 메뉴 기대하겠습니다. TBS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메뉴를 떠올리고 군침 도는 추천 이유까지 보내주실 수 있도록 노래 두 곡 넉넉히 이어서 듣고 올게요. 먼저 오늘 진짜 여름방학을 떠난 자금미미님께 보내는 노래죠.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이어서 정기뱀장어의 스테이크까지 듣고 올게요. 두 곡이 흐르는 동안 제 민어 풀코스를 이길 여러분의 맛있는 도전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름방학 그것은 너무나 좋은 시간. 여름방학 우리는 곤충 채비고 놀아라. 여름방학 그것은 태양이 주는 선물. 여름방학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자. 산에는 맑은 공기 반짝이는 물속에 발을 담그고 우리 모두 즐거운 노래를 시작해보자. 반짝이는 물속에 바뀌었던 얼굴을 보이고 지나간 앞뒤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 여름방학 그것은 너무나 좋은 시간. 여름방학 우리는 친구들을 사귀어보자. 여름방학 그것은 태양이 주는 선물. 여름방학 우리는 바닷가로 가보자. 지금 듯한 너위의 여름방학은 무르 있고 밤이면 보다 불 속에 우정이 오고 가죠. 우리의 만남이 끝나고 서로가 헤어질 때 친구여 친구여 손을 잡고 따뜻이 인사하자. 여름방학 그것은 너무나 좋은 시간. 여름방학 그것은 태양이 주는 선물. 여름방학 그것은 너무나 좋은 시간. 여름방학 그것은 태양이 주는 선물.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화장 잘 받은 날 밀린 월급 받는 날 눈이 내린 날 사랑 가득한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정기뱀장어의 스테이크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요. 와,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도전장을 많이 던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장 읽어볼게요. 8320님께서 저는 말복날 고향에서 염소고기 먹기로 어머님과 약속 잡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메뉴! 8320님, 어머님과 드시는 거면 뭐든 맛있겠지만 염소고기, 뭔가 염소고기를 어떻게 주로 드실까요? 불고기 아니면 탕? 네, 저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어떤 메뉴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과의 메뉴라면 또 인정이죠. 하지만 오늘 도전에 가까울지는 다른 분들 문자를 또 도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과 맛있게 드세요. 8320님. 김처복만이님께서 민어 코스 한상일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이기기 힘들겠네요. 어떻게 하셨죠? 역시 저희가 제철 음식 좋아하는 거 김처복만이님은 이제 뭐 감 잡으셨군요. 아, 그래서 지금 오늘 도전장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김처복만이님? 알겠습니다. 김갑규님께서 민어회 으아 맛있겠다. 아, 김갑규님도 민어회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이래서 도전장 받는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계속 가봐야죠.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5145님께서 숯불에 구워져 나오는 장어의 기름진 고소함과 특제 소스의 감칠맛, 전복의 쫄깃한 식감은 대중성과 미식의 만족도 면에서 오감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호불호 없는 극상의 감칠맛과 불향, 숯불향 가득 배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 장어구이, 소금구이, 간장구이, 고추장구이 세 가지 맛으로 추천합니다. 침 고였어. 아니, 오일사원님, 제가 제일 약한 게 사실 이 숯불향 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평소에 먹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어깃장을 놓지? 살짝 센데요. 하나 트집을 잡자면 이게 여름에는 또 불 앞에 있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다른 분들이 구워주신다고 해도 이게 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살짝 민어회 제철 코스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5145님의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장어구이, 숯불 장어구이. 근데 침 고인다. 3117님께서 금미미님, 네, 민어 코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포탕이라면 민어 풀코스든 하프코스든 이길 것 같습니다. 벌써요? 일단 민어 코스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저 같은 내향인은 1인도 도전 가능한 연포탕이 좋아요. 여름엔 개운한 맛의 국물이 최고죠. 무와 미나리가 들어간 국물은 상상만 해도 몸속을 내부 세차한 느낌입니다. 탱글탱글 야들야들한 낙지살을 떠먹다가 시원한 국물 무한 흡입하면 땀이 한 바가지는 나겠지만 그 맛에 먹는 거죠. 저는 텀블러에 연포탕 국물 싸가지고 다녀요. 그게 제 비타민이고 카페인이거든요. 이 텀블러가 저는 지금 연포탕보다 텀블러에 더 꽂혔는데 네, 연포탕이요. 연포탕 좋죠. 근데 일단은 제철은 아닌 것 같아요. 낙지는 봄, 가을 아닙니까? 역시 제철 민어만큼은 싱싱함이 덜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익힌 약간 오징어류 익힌 그 낙지류 또 탕으로 먹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생각만 해도 좀 덥습니다. 3117님. 3117님. 예, 연포탕. 예, 연포탕에서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도전해 주세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살아있는 활문어가 통째로 들어간 해신탕 어때요? 오늘은 실망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지금 도전장 던지셨어요. 소연이 아빠님. 닭이나 갈비 베이스의 진한 육수에 거대한 활문어, 전복, 대하 등 온갖 해산물이 한 냄비에 가득 담겨 나와 민어 코스 부럽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부드럽게 익은 육고기와 쫄깃한 해산물을 골라 먹은 뒤 진국이 된 육수에 칼국수나 죽을 끓여 먹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역시 소연이 아빠님 그 군침 돌게 설명하시는 남다른 이 재능 알고 있었지만, 네, 오늘 아까 사실 살짝 그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가격 제한 있나요? 이렇게 문자 주신 거 봤어요. 당연히 가격 제한 없죠. 네, 민어 풀코스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해신탕,
문어, 그리고 닭이나 갈비 베이스, 전복 대하. 다 좋은데요. 저한테는 거의 뭐 연포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 조금 안 땡기더라고요. 특히 해산물 국물들은 진짜 맛있지 않으면은 약간 보면서 약간 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연이 아빠님 어떡하죠? 저는 해신탕은 조금 그 가격에 비해서는 민어 제철 여름 풀코스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거보다는 조금 아쉽다. 뭔가 그 가격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식감은 있지만 그 온도 면에서 민어 풀코스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소연이 아빠님 실망입니다. 누누 씨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누노 씨도 기권하셨어요. 오늘 제가 아주 메뉴를 잘 골라왔나 봐요. 이렇게 기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노 씨님. 김갑규님께서 여름엔 해산물 잘 안 땡기지 않나요? 민어라니요. 민어는 해산물이라기보다는 고급 생선이죠. 자금혜미님한테 이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르세요. 김갑규님 꼭이요. 저는 곱창 전골 갑니다. 곱창에 고소한 곱이 가득 찬 거 보면서 저거 끓이다가 곱이 다 흘러나올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흘러나오면 흘러나온 대로 국물이 비지찌개처럼 맛있어지니까 이거 인정. 그것도 이득이에요. 대창 추가해서 고소하고 기름지고 얼큰하고 녹진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3년치 복다림이죠. 거기다가 밥까지 볶아 먹으면 쓰는데 배고프네요. 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곱창 전골 맛있어요. 근데 저는 곱창 전골의 진짜 계절은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규님. 혼자 드세요. 오늘은.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3년치 복다림 하기에는 곱창 전골 좀 아쉽죠. 왜냐하면 아까 소연이 아빠님 그 해신탕도 제가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뭔가 뜨겁고 식감이나 온도가 하나인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민어 풀코스를 이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금수님께서 민어 먹어본 적은 없지만 벌써 진 것 같네요. 금수님도 기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권 너무 많이 하게 해드려서 오늘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고 아쉽네요. 근데 어떡해요. 제 메뉴가 너무 강력한데. 김처복만이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실망입니다. 큰미미님 실망이네요. 너무 센 메뉴로 나오셔서요. 죄송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패장인 다시 한번 등극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좀 약하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김처복만이님 죄송합니다. 소연이 아빠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실망입니다. 두 번째 도전장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실망입니다. 바삭하게 구워내어 껍질은 고소하고 속살은 눈처럼 부드러운 통갈치구이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흰 쌀밥을 순식간에 도둑맞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민어회의 부드러움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갈치 특유의 기름지고 풍성한 감칠맛은 더할 나위 없죠. 제주 은갈치구이 왜 이걸 생각 못하나요? 큰 미미. 갈치구이. 요거 갈치구이도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제주 은갈치구이는 엄청 길잖아요. 엄청 크고 테이블 하나 가득 채울 정도로 매력 있죠.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데 이 은갈치구이 하나만으로는 거기다가 살짝 하나 메뉴를 좀 더 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갈치회 제주 은갈치구이 세트 이러면은 제가 조금 또 고민을 해봤을 텐데 소연이 아빠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망입니다. 8528님 민어 너무 맛있지만 요즘처럼 휴가철에 다들 여행 다녀오셔서 지갑이 얇아지셨잖아요. 그건 그래요. 밴댕이 회무침 어떠세요? 매콤 새콤 달콤한 양념장에 밴댕이 듬뿍 들어가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쌈 싸 먹어도 맛있는 밴댕이. 요거 좋다. 비빔밥도 먹고 쌈도 되고 밴댕이 집에 가면 꼭 미역국이나 된장국이 나오는데 차가운 회 드시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맛짱 조합이에요. 민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가격 착한 밴댕이로 즐겨보세요. 인천으로 놀러오세요.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맛집 추천해드립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 밴댕이 장사 안 합니다.
8528님 밴댕이 장사 안 하신대요. 호추스 노래 너무 좋네요. 호추스의 잠꼬대 너무 좋죠. 4시에 발견입니다. 4시에 발견해서 또 호추스 노래를 발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쫄깃한 민어회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네, 나중에 지갑이 살짝 도톰해지시면 여름 가기 전에 쫄깃한 민어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댕이, 근데 밴댕이가요, 회가 살짝 가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살짝 새꼬시처럼? 죄송한데 제가 약간 새꼬시처럼 좀 가시나 이런 껍질이 있는 걸 잘 못 먹어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자 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전어회도 잘 못 먹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밴댕이 회가 만약에 가시가 많다면 죄송합니다. 8528님 실망입니다. 근데 궁금해요. 네, 비빔밥도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쌈 싸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새꼬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꼭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8243님, 물회가 제일이죠. 제 고향이 포항인데 한마디로 죽여주죠. 허허허. 얼음에 여러 가지 채소, 과일, 머리가 띵할 정도죠. 와, 물회 좋죠. 물회 좋아요. 물회 너무 좋죠. 근데 좀 차가워요. 먹다 보면 좀 춥기도 하고 저는 살짝 겉옷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회도 땡기네요. 올 여름 가기 전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8244님. 오늘 여러분의 도전장 정말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어깃장 너무 많이 놓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승자는 한 분입니다. 오늘 사실 승자가 없으면 저 보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분 있었어요. 승자가.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만만치 않은 메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격 제한도 없이 계절 제한도 없이. 그래도 그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한 사항은 5145님께서 추천해 주신 3가지 맛 장어구이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냥 침이 고이더라고요. 특히 이 호불호 없는 극상의 감칠맛과 불향, 숯불향 가득 배어 있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장어구이. 대중성과 미식의 만족도 면에서 오감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한다. 이런 표현에서는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도 잠시 왕좌를 살짝 내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왕좌를 내어주기보단 살짝 무승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숯불향 가득한 장어구이 복날 아니더라도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장어구이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잠으로 잠깐 기운을 충전하고 맛있는 한 끼로 남은 여름을 다시 살아갈 힘을 채우는 것. 어쩌면 말복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보양식보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복 최강 한상, 큰 미미를 이겨라. 오늘의 승자는 5145님의 숯불 장어구이 3가지 맛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타임머신. 신신신신신.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오늘은 199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휴일 오후, 쓸쓸한 마음으로 깊은 낮잠에 빠져든 한 사람. 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낮잠과 현실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짧고도 기분 좋은 한 편의 동화. 조용필의 꿈의 요정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1991년에) 발표된 조용필의 꿈의 요정, 정규 13집 더 드림즈에 수록된 곡입니다. 노래는 비가 내리는 휴일 오후 주인공이 깊은 낮잠에 빠져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 하얀 연기와 함께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고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하던 주인공은 오래전 헤어진 사랑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정이 사라진 뒤 방금 벌어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정말로 찾아와 있는 겁니다. 낮잠 한 번 잤을 뿐인데 오래된 사랑이 집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정도면 낮잠의 효능을 조금 과장한 노래 아닌가 싶지만요. 꿈의 요정은 이렇게 한 곡 안에 시작과 반전, 결말까지 갖춘 짧은 동화 같은 노래입니다. 낮잠과 꿈을 다루지만 음악은 마냥 나른하거나 처지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움직이는 키보드와 경쾌한 리듬,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조용필의 목소리가 더해져 아직 꿈결에 머물러 있는 듯한 산뜻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곡이 실린 13집 더 드림즈는 10곡 모두 조용필이 직접 작곡했고 꿈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모습으로 풀어낸 음반인데요. 잠잘 때 꾸는 꿈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잊을 수 없는 사랑,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까지 한 장의 음반에 담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용필은 이미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에 서 있었지만 익숙한 성공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음반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고 미국의 정상급 세션 연주자들과 세련된 팝, 록 사운드를 완성하며 작곡가이자 음악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죠. 생각해보면 낮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에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지잖아요. 얼마나 잤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도 헷갈리고 조금 전 꿈에서 본 일이 정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 요정에게 비는 것은 돈도 성공도 젊음도 아닙니다. 뒤늦게 소중함을 깨달은 사랑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건 어쩌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동화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소원은 꽤 어른스럽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키보드와 리듬,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설렘을 더해가는 조용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함께 1991년에 어느 비오는 휴일 오후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용필의 꿈의 요정. 내리는 휴일 오후 왠지 쓸쓸해 깊은 잠에 취했지 긴 잠에서 깨어보니 하얀 연기 속 작은 램프의 연장 이들도 와서 꿈이야 눈을 깜빡여 보았지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여정 꿈이 아닌가 봐 무슨 소원 말을 할까 가슴 두근거리네 추억의 사진 속에 슬픈 사랑을 내 곁에 보내줘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네. 조용필의 꿈의 요정 듣고 오셨습니다. 미미의 타임머신 오늘 조용필의 꿈의 요정으로 또 낮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일서우님께서 하얀 연기처럼 스며든 낡은 기억의 소원이 마침내 눈부신 현실의 품으로 피어나는 환상 같은 동화를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낮잠 테마 곡을 찾아보다가 이 조용필의 꿈의 요정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드시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낮잠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혼자 사실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걱정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 휴가를 마친 작은 미미와도 함께 돌아와서 다시 미미 시스터즈 완전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테마는 실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죠. 다음 주에 실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 하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